오늘부터 뉴저지주에서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또다시 확산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달러짜리 감자칩을 훔친 8세 흑인 남아를 뉴욕시경이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출자 약 4만 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연방법무부가 미국 출신 의사와 뉴저지 출신 우체국 직원 등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보건 사기를 저지른 21명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주에서 기후용 마리화나가 판매에 들어가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대가 본격 열렸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2라운스까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주내 13개 타운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오늘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My mom's not gonna like this message, but I'm a stoner. Well, I'm medical, so I've already had it. I think it's great. They should have done it years ago.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21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가 있더라도 마리화나 판매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곳은 북부 뉴저지의 로셀파크, 패터슨, 블룸필드 등을 포함해 메이플우드, 필립스버그, 에그하버 타운십, 윌리엄스타운, 테프포드, 바인레드, 벨마르, 엣지워터팍, 엘리자베스, 로렌스 등 13개 타운입니다. 이 가운데 로셀파크 등에서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어샌드 뉴저지는 올해 안으로 한인 밀집타운인 포트리에도 기후용 마리화나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고객은 기후용 마리화나를 한 번에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한 명당 6온스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소는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에게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1g당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온스, 즉 28g의 판매 가격은 320에서 48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1온스 가격이 350달러일 경우 세금은 주정부 판매세, 지방정부 판매세, 사회정의시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41.5달러가 부과됩니다. 업계에서는 뉴저지주 내 마리화나 산업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기후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 등을 염려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불법 사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시는 이번에도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 자체 집계에 따르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줄어든 14,990명, 사망자는 32% 감소한 410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자 증가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 때문인데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미시건,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에 비해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쓰는 새 경보 수준 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200명을 넘기면 코로나19 경보 수준은 초록, 위험도 낮음에서 노랑, 위험도 중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맨해튼은 지난 8일부터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면서 이미 위험도 중간 단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대학의 데니스 내쉬 교수는 뉴욕시의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되는 수치의 3배에서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주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5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 수준이 위험도 중간으로 조정될 경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식당이나 실내 유흥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등 방역 규제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경찰이 또 한 번 과잉 진압 논란에 섰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NYPD 경찰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세 흑인 아이를 과잉 진압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3명이 백인이고 아이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시라큐스 경찰관들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아이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 뉴욕 포스트와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케네스 잭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찍은 영상에는 지난 17일 최소 4명의 경찰관들이 아이 1명을 체포하는 데 관여했고 이때 한 경찰관은 아이의 등 뒤로 양팔을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소리를 지르고 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잭슨은 경찰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대답했습니다. Stealing stuff. If you break into your... Nah, man. What, you selling a bag of chips? So y'all treat me like a whole cold-blooded killer? Keep walking, dude.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결국 잭슨은 그 감자칩 값을 대신 계산할 테니 아이를 보내줘라. 어리지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이 아이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I'll pay for him. You don't even know where he lives. 해당 영상은 SNS 트위터에서 13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ecause at that moment I'm looking around and there's no one out there besides myself at the time. 이어 영상에 등장한 경찰 3명이 백인이고 아이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종차별의 역사를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고 시라큐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라큐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들이 당시 몸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고 아버지에게 바로 아이를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아버지인 앤서니 웨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체포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아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왜 경찰들이 $3 감자칩으로 꼬마 아이를 험하게 대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 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 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환 프로그램은 20에서 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 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4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총합은 약 1조 6천억 달러, 1인당 3만 7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연방법무부는 롱아일랜드 출신 의사와 뉴저지 출신 우체국 직원 등 전국에서 20여 명을 코로나19 유행 기간 대규모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사기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며 체포된 용의자들은 8개 주에 걸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롱아일랜드에서 의사로 일해온 63세 심장내과 전문의 페리 플랭클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13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코로나19 테스트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관련 혐의들을 부인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 우체국 직원이 허위 백신 접종 카드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터너스빌에 거주하는 39세 리사 햄멜은 최소한 400장의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새 미 전역에서 21명을 각종 사기 혐의로 체포했고 현금 8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스 플라이트 법무부 차관은 이번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0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유기된 포레스트힐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퀸즈 출신의 44세 데이빗 보놀라를 살인, 증거인멸,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숨진 여성 오솔리아 갈씨의 집에서 수리공으로 일했었으며 갈씨 집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뉴스는 체포된 보놀라가 갈씨의 집에 나타나 서로 다툰 뒤 그녀를 집 지하실에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갈씨의 시신은 지난 16일 오전 8시쯤 포레스트 힐 파크 인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포레스트 파크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에서 더블백에 담긴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갈씨의 남편과 큰아들은 타주를 여행 중이었으며 집에는 2층에 13살 작은아들이 있었지만 작은아들은 조사를 받고 곧 풀려났습니다. 뉴욕시 전역 상업지구에 컨테이너 쓰레기통이 도입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깨끗한 도로변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의 경제 개선 지구를 포함한 상업지구에 컨테이너 쓰레기통을 배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맨해튼 타임스퀘어 41스트리트 7애비뉴와 43스트리트 8애비뉴에 설치된 2개의 컨테이너 쓰레기통부터 시작해 추후 시 전역의 주거용 쓰레기통까지 새 컨테이너 쓰레기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 상업지구 내 쓰레기통의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 봉투를 놓게 되면서 수거될 때까지 산처럼 쌓이게 돼 지역 주민,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이로 인해 쥐들이 들끓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뉴욕시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21 회계년도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4,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6% 급증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지난해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인 시민권 분기별 취득수는 1분기 2,696명, 2분기 4,173명, 3분기 4,229명, 4분기 3,729명 등이었습니다. 국가별 한국 출신의 시민권 취득 건수 순위는 12번째입니다.
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행자 권익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는 교통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29명이 보행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비전 제로 프로젝트 도입 후 7년 연속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상 복귀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거리 안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내 교통량이 줄어들어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며 교통사고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과속운전을 꼽았습니다. 반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은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